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전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응급상황 대처법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 지침이나 전기 안전정보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그러니까 루게릭병과의 연관성 가능성이라든지 제세동기 작동 원리, 아니면 그 고압전기 화상 후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같은 좀 전문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전기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이런 면이 있었네 하실 수 있도록 또 의료 전문가들께서도 주목하실 만한 그런 깊이 있는 내용까지 한번 아우르면서 흥미롭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전기가 몸에 닿는 순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기는 사실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힘은 정말 막강해서 우리 몸, 특히 심장이나 신경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감전사고가 아주 흔하진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위험성은 전류의 크기, 또 몸의 전류가 얼마나 오래 흘렀는지, 그 통전 시간, 그리고 전류가 어떤 경로로 통과했는지, 직류인지 교류인지 같은 전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말 작은 전류에도 우리 몸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1mA 정도는 그냥 찌릿하는 정도인데 이게 10mA, 15mA 정도만 넘어가도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해서 전선 같은 데서 손을 떼고 싶어도 못 떼는 그 불수전류 상태가 된다고요. 생각보다 훨씬 낮은 전류에서부터 위험 신호가 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불수전류 상태가 되면 이제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역시 심실세동입니다. 심실세동이요? 네. 심장이 정상적으로 쿵쾅거리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야 하는데 외부 전류 때문에 심장 근육들이 막 분당 수백 회씩 제멋대로 파르르 떨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심장이 멈춘 거나 다름없는 상태죠. 펌프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의 세기가 감전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이라면 꽤 높은 전류가 필요하겠지만 감전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훨씬 낮은 전류에서도 심장이 멎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몸에 어디로 흘렀느냐, 즉 그 통전 경로가 중요하군요. 자료에 보니까 심장 전류 계수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왼손에서 가슴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가 심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줘서 제일 위험하다고 나오네요. 계수가 1.5로 가장 높고요. 네, 맞습니다. 심장을 직접 통과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만약에 감전으로 심장이나 호흡이 멈췄다면 정말 1분 1초가 급하겠네요. 자료 그래프를 보니까 단 1분만 지나도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5분이 넘어가면 살릴 가능성이 25% 미만으로 뚝 떨어지던데요. 그럼 즉시 심폐소생술, CPR이 필요하다는 건데 가슴 압박이랑 인공호흡을 바로 시작해야 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실세동 상태를 되돌리는 게 바로 제세동기, AED의 역할이죠. 심실세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근육세포들이 전부 제멋대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완전 혼돈 상태인데요. 제세동기는 아주 강한 전기 충격을 딱 한 번에 줘서 이 모든 심장세포를 동시에 강제로 리셋시키는 겁니다. 약간 오작동하는 컴퓨터 전원 내렸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리셋을 시키면 심장 자체의 박동 조율기, 그러니까 우리 심장의 자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동방결절이라는 곳이 다시 정상 리듬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감전사고는 피부에 난 상처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겉보기엔 화상이 작아도 몸속 깊은 곳의 근육이나 신경은 훨씬 심하게 다칠 수 있다고요. 실제로 2만 볼트 넘는 고압 감전 사례를 보니까 피부 상처는 생각보다 작은데 MRI로 찍어보니까 내부 근육 손상이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가 저항이 낮은 길을 따라 흐르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피부는 저항이 좀 높은 편인데 그 안에 신경, 이나 혈관, 근육 같은 조직은 저항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이 저항 낮은 조직들을 따라서 몸속 깊숙이 파고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조직이 익어버리는
응고괴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심하면 혈관이 막혀서 근육이 아예 죽어버리고 또 그 죽은 근육에서 나온 해로운 물질, 미로글로빈 같은 것들이 피를 타고 돌다가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죽은 조직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 화농성 관절염 같은 걸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와, 신경 손상은 더 골치 아프다고 들었어요. 감전 직후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몇 주 뒤에야 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MRI 같은 걸로 찍어도 손상 부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평생 통증이나 감각 이상 같은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손상 외에도 자료들을 보면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언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우리가 흔히 루게릭병이라고 부르는 명의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환경적 위험 요인 가설 중에 하나로 감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강한 전기 충격이 신경계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위험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예방이겠네요. 자료들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접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누전 차단기는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작업할 때는 당연히 절연 안전모나 고무장갑, 절연화 같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칙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주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이나 신경계 후유증 같은 경우는 당사자에게 정말 오랫동안 큰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전기가 우리 몸에 미치는 그 치명적인 영향부터 시작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위험들, 그리고 응급처치와 예방의 중요성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저 찌릿함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류의 힘,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상처 너머의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특히 감전사고 후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신경계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안전 제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는 과연 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험과 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또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